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오늘은 4단원 시장경제와 가격의 프린트 21번 내용, 시장가격의 결정,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장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시장가격은요, 일단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그래프 두 개를 한번 그리고 시작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그려지는 뭐였죠? 공급 곡선과 그 다음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수요 곡선이 있었죠? 지금 그래프상에서 이 두 개가 만나고 있죠? 자, 일단은 요거 적어줄게요. 요거는 수요 곡선,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면서. 그 다음에 요거는 공급 곡선. 이 곡선이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 이해가 안 가시면 지난번 영상을 공부하시고 오셔야 될 겁니다. 자, 시장 가격은 이 두 개의 곡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에서 형성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시장 가격의 결정. 우리가 2,000원이라는 가격에 지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가 그냥 시각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른쪽에서의 이 개수, 양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둘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2,000원이라는 가격에서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150명, 팔고 싶은 사람이 150명, 딱 그 개수가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딱 둘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여기서 가격이 만들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 시장 가격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 즉 150개에서 만나는 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 바로 균형이 이루어졌다 해서 균형 상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프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 여기 별표 친 곳, 요것이 바로 균형 지점이 됩니다. 왜 균형 지점이야?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의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지점을 균형 지점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균형 지점에서 안 만나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2,500원이야, 물건 가격이. 그럼 지금 2,500원에서는 안 만나고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이쪽 좀 위에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장 가격은 항상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합니다. 이게 그냥 무슨 시장이 생물이라서 그쪽으로 뭐 꾸물꾸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사이의 협상과 사람들의 사이의 욕구와 욕심이 서로 만나서 협상을 계속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결국은 서로 합의하는 지점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래프에서 표현한 곳이 두 개 곡선이 서로 만나는 곳이고, 그래서 실제 생활 얘기를 그래프상에서 보면 특징,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시장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협상을 통해서 언젠가는 두 사람의 마음이 맞는 지점까지 이동을 한다는 거죠.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게 그래프상에서는 이제 균형 지점을 찾아서 계속해서 가격이 변동한다는 의미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라고 해보면 우리가 지금 방금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어디였죠? 이거를 균형 지점이라고 표현했죠. 균형 지점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균형 지점이 뭔데? 이 그래프상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그게 뭔데? 이거는 이 2,000원이라는 가격에서 물건을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숫자가 딱 일치하는 그런 지점이야.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의 결정은, 그래서 여기 정리해보면 균형을 이룰 때 결정된다. 균형 지점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시장 가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균형 가격이라고 부른대요. 자, 균형 가격의 시장 가격의 위치 어디서 찾냐? 수요 공급이 만나는 지점의 세로축.
여기가 수요 공급이 만나는 균형 지점이에요. 여기서 세로축은 이렇게 세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만나는 지점에 따다다닥 연결한 이 세로축의 여기 부분이 균형 지점의 가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의 이 2,000원을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아까 뭐라고 했죠? 시장은 스스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래프상에서는 그 만나는 지점까지 가격이 이동한다고 했죠.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그래프상에서 그러면 그거는 균형 상태가 아닙니다. 시장은 이 상태를 가만히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균형 지점을 찾아서 균형 가격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가격이 변화한다는 소리죠. 자, 여기 괄호 안에는 그냥 X 쳐주시고요. 자, 이렇게 시장 가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 여기 빈칸에 균형 거래량이라고 볼게요. 적어줄게요. 이건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00원이라는 가격에서 딱 만났죠? 그때 이 가로축 150개라는 가격을 서로 사려는 사람과 만나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딱 일치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150개를 뭐라고 부르냐? 균형 상태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개수, 균형 거래량이라고 부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하는 양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 상황에서 발생하는 총 판매액은 얼마야? 2,000원에 몇 개를 팔았지? 그냥 곱하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총 판매액을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은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과 그다음에 균형 거래량을 곱해버리면 총 판매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장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그 지점을 뭐라고 하는데 균형 지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균형 지점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현재 상황이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아서 두 개의 곡선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없다면 만나는 지점까지 계속해서 이동할 것이다. 이 무슨 곡선 그래프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계속해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 상황을 한번 표시를 해볼 건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장 불균형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시장 균형이 깨지면 우리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상황을. 자, 이 두 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시장이 현재 균형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불균형 상태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만나지 않는 상황이다. 협상이 지금 안 됐죠? 그럼 계속해서 협상을 통해서 그래프상에서는 만나는 점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즉, 이동을 하면은 그 왼쪽에 세로축이 바뀌잖아요. 가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불균형 상태에서는 균형 지점까지 가격이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 만나는 점은 균형 지점을 말하는 거겠죠. 위에서 방금 얘기했던. 자, 초과 수요라는 건 뭘까요? 수요가 초과된 거예요. 특정 가격에서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2,000원이라는 가격에서 수요량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공급자보다 팔려는 사람보다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자, 공급 곡선이 있고 그다음에 수요 곡선도 이렇게 한번 그려줄게요. 위에 있는 거랑 같은 그림이죠. 자, 2,000원에서 지금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면 딱 좋은데 지금 상황의 가격은 1,500원인 거예요. 1,500원? 왜 1,500원이지? 지금 균형 지점이 아닌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시장 불균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1,500원일 때 지금 상황을 보면 1,500원 라인을 쭉쭉쭉 그어보면 따다다다다다다 두 개가 안 만나는데 이 아래쪽에 양을 보면 어디가 더 많죠? 예를 들어 여기 지점은 100개야. 여기 지점은 200개야. 1,500원일 때는 지금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200명이야. 그런 소리예요, 이게. 1,500원에 어떤 물건을 사려는 사람.
좀 싸다 싶어서 200명이나 있대. 근데 1500명의 물건을 팔려는 사람 몇 명이야? 1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 곡선이 여기잖아요. 그죠? 공급은 팔려는 거니까. 그래서 1500원에 팔려는 사람, 좀 좁네요. 팔려는 사람은 100명밖에 안 된다. 야, 그러면은 팔려는 장사하는 사람은 100명밖에 없는데 물건 개수는 100개밖에 없는데 살려는 사람들이 더 많네? 살려는 게 수요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 자, 여기 요 지점, 그죠? 그리고 요 지점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요만큼 수요가 더 많죠? 100이 더 많은 거네, 수요가. 자, 요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잖아요. 지금 200이 100보다. 자, 그런 상태를 초과 수요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 초과 수요 상태는 2,000원 밑에 있는 요 지점에서 전부 다 보면 초과 수요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지점에서도 그렇고 요 지점에서도 그렇고 지금 찍는데 정확히 보면 요 지점에서도 그렇고 다 지금 요 가격대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죠. 1,500원, 1,800원, 1,300원. 자, 그래서 요 지점들을 전부 다 초과 수요 상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많은데 개수가 없어? 가격이 올라가겠죠.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겠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초과 수요 상황에서는. 2번.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그래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어떤 지점까지 올라갈까요? 서로가 만족하는 상황까지. 그게 어딘데? 여기 균형 가격, 균형 지점 여기에 가격까지 올라갑니다. 균형 가격이 얼마예요? 2,000원이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끼리 경쟁해요. 내가 먼저 팔아, 나한테 먼저 팔아 이러면서. 그러면은 가격이 아까 올라갔죠.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이죠? 경매가 바로 그런 상황이죠. 물건은 한정돼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서로 호가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죠. 어느 지점까지? 서로가 만족하는 지점까지 수요와 공급이 균형 가격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0원 정도가 되면 이제 딱 적정 수준이 돼가지고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다? 이 균형이 깨졌을 때 만나는 지점까지 이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수요가 많은 상황이 있고 공급이 또 많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둘 다 균형 지점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한번 다시 이렇게 상황을 살펴볼게요. 요거는 공급 곡선인 거 알죠? 그 다음에 요거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가격이 좀 너무 높게 돼 있는 거예요. 2,500원에. 아니 2,500원이면 좀 너무 비싼데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은 2,500원을 받으면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자, 여기 개수를 똑같이 써볼게요. 200개와 그 다음에 여기서의 개수를 100개 이렇게. 자, 그러면 2,500원이라는 특정 가격에서는 지금 공급은 200명이나 하려고 하네. 2,500원에 어떤 상품을 팔려는 사람.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200명이죠. 자, 근데 2,500원에는 너무 비싸. 사람들이 살려는 사람이 몇 명 없어. 2,500원에 사려는 사람은 몇 명이다? 100명밖에 없어. 야, 그러면 물건 살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팔려는 사람만 이렇게 많아. 그럼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한다? 초과 공급이다. 물건이 남아 도는 거죠. 특정한 가격에서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어디야? 바로 여기 2,500원인 가격. 이게 우리가 가격대별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그게 뭔 말이냐? 지금 팔려는 사람이 더 많잖아.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프상에서 어디 부분이야? 여기 위에 부분은 다 초과 공급 상황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동한다. 왜? 협상이 이루어지니까 물건이 남아 돌잖아. 그러면은 빨리 나라도 팔아야겠다. 좀 더 싸게 팔게요. 좀 더 싸게 팔게요. 그래서 떨이에 팔고 뭐 그런 일이 발생하죠. 가격이 내려간다. 어느 지점까지? 균형 지점까지. 그래서 가격이 내려간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계속 내려가는 건 아니고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지는 똑같이 만나는 개수가 같은 지점인 균형 가격 지점까지 내려가겠죠.
동네에 PC방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러면 PC방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요. 학생들과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경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가격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격을 내리겠죠. 그래서 가격이 점점점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초과 공급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이 용어가 중요해요. 먼저 1번 큰 제목에서 용어를 잘 보시고 균형,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게 그냥 곡선이 서로 만나는 거의 의미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물건 팔려는 사람 개수와 살려는 사람의 숫자가 딱 맞는 그 지점을 균형 지점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특정 가격에서. 자, 근데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지금 만나지 않으면 불균형한 상태예요. 뭔가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러면 만나는 점까지 이동한다. 그 만나는 점을 균형 지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불균형 상황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요가 더 많으면 초과 수요 상황, 공급이 더 많으면 초과 공급 상황. 그래서 초과 수요 상황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서로 수요자들끼리 경쟁해서, 그 다음에 초과 공급 상황에서는 공급자들끼리, 사장님들끼리 가격 경쟁을 해서 가격이 내려간다. 더 나라도 팔아버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